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저는 그간 70K에서 시작된 하락 구간부터 지금 58K로 반등한 구간까지 매우 높은 확률로 해석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나 요 이틀 나온 상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틀렸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음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죠. 저는 일단 상승 전환을 생각하긴 했었습니다만 한 번 더 바닥 테스트 후에 상승 추세 돌입이라고 보았었죠. 그러나 생각보다 하락세가 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번 더 바닥 테스트를 생각했었던 9월 11일자로 돌아가 보면 BTMX의 창업자 아사이즈는 엔고로 인한 일본 엔화 강세로 일본의 리스크 요인을 비트코인 상승 억제 요인으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즉 이 정도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래소 세력에게도 유동성 감소로 인한 비트코인 하락 우려를 걱정하는 요인이었죠. 즉 9월 11일만 해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가 되어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언와인딩이 우려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저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아도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8만 달러 도달이라고 뉴스에서 언급하였지만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 지지율이 역전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뷰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 트럼프와 해리스 토론 이후에 비트코인은 55K를 기록한 뒤 상승 반전을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하락 요인을 극복하는 상승 반전 모멘텀이 발생한 것이기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야 추세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전에 한 번 더 바닥의 재확인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만 시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FOMC 이전에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일에 있을 FOMC에 앞서 시장은 금리 인하 해석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논의는 25bp와 50bp 중 어느 값으로 인하를 하느냐로 논쟁이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25bp 인하 시에는 시장 불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 달러 유동성이 소폭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약상승 정도로 마무리될 수가 있으며 50bp 인하 시에는 유동성이 대폭 증가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흡수해서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25bp냐 50bp냐 둘 다 1대1의 비율은 매우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50bp 인하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매우 큰 기대감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연준에서 50bp 인하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25bp보다 더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FOMC에 앞서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2일 오후 4시만 하더라도 일본 금리 1% 인상을 촉구하고 있던 뉴스가 갑자기 14일 새벽 1시에 일본 금리 1% 인상 철회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새벽에 급하게 상승하는 양봉을 보고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 찾아야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하자면 하락했던 트럼프 해리스와의 토론 이후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금리 50bp 인하 논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반전되었고 결정적으로 14일 새벽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발언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다 파악하면 좋았겠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역시 상승 반전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상승은 비트코인과 같은 이유가 작용하여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 세력은 13일에 그간의 혼조세를 뒤로하고 갑자기 세 자릿수 유입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 금융 세력으로 하여금 일본의 금리 인상 억제로 인해 자금을 유입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포착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ETF를 유입으로 전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블랙락은 유입이 없었습니다만 피델리티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11억 달러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매수세가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와 상승 반전의 모멘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7월 31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는데요. 이때는 0.1%에서 0.25%로 금리가 인상되었고 여기에 중동 전쟁 이슈와 맞물려서 8월 5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대폭락이 발생을 하였죠. 또한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추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항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9월 11일에도 금리 인상을 준비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추가적인 인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리스크가 다시 한번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9월 14일 일본 총리 후보 다카이지가 일본은행에 대하여
금리 인상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억제되자 비트코인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 정책에 개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인물로 기시다와 스가 총리 이전 아베 신조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였죠. 그리고 다카이치 역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의 발언은 곧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우려로서 금리 인상을 다시 하려고 하지만 다카이치를 통해 일본은행에 압박을 넣음으로써 일본 경제정책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금리 인상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카이치는 일본 총리 후보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경제정책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85년 엔화와 달러의 환율이 크게 변화하게 된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미국이 일본의 향후 총리 후보를 이용해서 일본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본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던 중에 13일 저녁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와 14일 새벽에 보도된 갑작스런 일본의 금리 인상 자제 발언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향후 시나리오는 여태까지의 상승이 50bp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FOMC 후 25bp 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유동성 증가는 50bp보다 작기 때문에 약상승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에서 1%로 상승하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발하여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으나 이것이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일본의 금리가 동결되시 하락 요인이 억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에 의해 막힌 상태이므로 비트코인의 하락 요인은 사라져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상승폭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25bp 실행하느냐 50bp 실행하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이 방법으로 제가 비트코인 가격 방향 해석이 틀렸을 때 어떤 요인을 잘못 해석하여서 그릇된 결론에 도달했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들이 차트만 보고 틀리면 손절했다 반복을 할 때 저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틀리자마자 왜 틀렸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 시황 및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타였습니다.